이제 추미애 당선인 6선의 국회의원, 현재 뭐 국회의장이 되기에 가장 유력한, 그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원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추미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미애에 대한 제 스탠스가 무엇인지는 이제 뭐 제가 뭐 누차, 그냥 뭐 축바지 뭐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뭐 이제 확실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좀 추미애 당선인께 조금 조언을 한 거예요. 조언을. 뭐 제 조언을 뭐 받고 말고는 추미애 장관께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제가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름의 이제 이뭐 당선인들의 기류, 현재 이제 뭐 여의도의 풍문, 그다음에 이제 뭐 현재 당선인들의 기류를 봤을 때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일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뭐 그 우려스러움을 우리는 지금 뭐 전화를 통해 갖고서 열심히 이제 추미애를 좀 지지하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추미애 당선인께서 조금 한번 돌아보셔야 될 일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쓴소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적어도 추미애에 대해 좀 쓴소리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뭐 믿거나 말거나 일단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느냐?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 친조국혁신당이다.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쭉 이제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근본적인 이유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기사 때문이에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기사. 여기서 이제 조국혁신당과 관계된 이야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 민주주의 원리는 다양성의 원리다. 내가 의장이 된다면 다양성을 살리겠다. 상호 연대하며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제도화해야 된다. 원론적인, 뭐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고 그냥 할 만한 얘기예요. 할 만한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국회의장이 12석의 이 소수 정당에 대해서 별도의 연대와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또 제도화라는 언급을 한 것은 저는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더 문제가 된 건 12석의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가 아니다. 교섭단체 문턱을 지금 이제 낮추자는 주장도 있다. 충분히 대안일 수 있다. 검토해 봐야 한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 인터뷰가 지금 사람들에게 괜히 좀 이렇게 좀 혼란을 주게 된, 그리고 이제 공격을 당할 빌미를 주게 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원론적인 얘기였지만,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조국의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국의 정치를 하는 걸 뭐 어떻게 막냐라는 또 원론적인 얘기를 예전에 했던 적도 있고, 본인이 그 윤석열과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조국 일가가 이 윤석열 검찰로부터 또 멸문지하를 당했던 동병상련의 어떤 분명히 좀 측은지심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 그 다음에 뭐 북콘서트를 이렇게 이제 김민웅과 같이 자주 움직였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좀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결정적으로 지금 최근에 너무 이제 김어준 방송을 자주 나갔어요. 타 방송, 그리고 뭐 이제 뉴탐사에도 물론 허재현의 인터뷰였지만은 이렇게 나왔었고, 뭐 여타 특히나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김어준 방송에 국회의장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자주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저는 이제 두 번이나 이제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뭐 그것도 지금 가뜩이나 이번 총선 때 김어준이 조국혁신당을 노골적으로 사실 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의 비례의석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수를 줄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권한 중에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이렇게 직권 상정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국회의장이 어떤 특정 법안에 대해서 뭐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제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액을 올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무슨 추미애가 지금 국회의장에 대해서 민주당과 동의하지 않고 뭐 어떤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원래 추미애를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적,
목적. 그러니까 뭐건 어떤 뭐 그 흔히 말하는 자신들의 영향력, 채널이 됐건 뭐 어떤 무슨 뭐 셀럽이 됐건 영향력을 위해서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이제 또 그렇게 막 열심히 또 이제 부채질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는 조국혁신당, 그 다음에 김어준, 이 두 가지에서. 근데 그 김어준 밑에 나머지 뭐 또 여타 비슷한 이제 채널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제 추미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뭐 이렇게 몇몇 채널들이 도리어 더 선명성이 있어 보이는 특이한 효과가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김민웅, 촛불 행동의 김민웅, 이게 세 가지네. 그러니까 김어준, 김민웅,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공통 분모 속에서 우호적인 목소리를 낸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갑자기 정성호가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이 굉장히 막 뭐 서로 막 갑론을박을 하면서 논쟁을 하고 뭐 심한 경우는 싸우고 뭐 막 그냥 막말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돼요. 이런 상황이 왜 문제가 되냐? 자,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다스베이다에, 이틀 전 다스베이다에 나온 거예요. 조국 대표가 나왔는데, 또 김어준이 또 이 특유의 굉장한 또 아주 그냥 이 모사꾼 특유의 이제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정부 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조국을 사면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걸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재명과 조국을 하나의 이제 공동 운명체로 만들어가는 이런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으니까 더더욱더 지금 이 민주당의,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어떤 이상을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그 어떠한 불만도 표시할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고, 윤석열 이 뭐 검찰 공화국에 맞서 싸우는 뭐 역할을 하겠다. 좋아요, 좀 다. 지지하고 응원해요. 근데 그 방향이 민주당에 이렇게 여기 옛날 그 신밧드의 뭐 만화 신밧드의 뭐 그 기억나시나요? 보면은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어떤 그 할아버지가 신밧드 힘들다고 좀 어디 태워달라고 이렇게 신밧드한테 이렇게 이제 여기 업힌 다음에 안 내려와서 그거를 막 신밧드가 막 그렇게 막 떨구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그 에피소드 기억나잖아요.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의 스탠스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문재인이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과 뭐 이 문파, 이 정치인들 대부분 다 이번 이재명이 주도하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부분 다 이제 낙마를 했어요. 근데 그들의 어떤 좀 이렇게 후광을 입고서 이번에 12석을 얻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의 정치력으로 뭔가 이 자신들이 그렇게 말 그대로 이제 각자 도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이게 어떤 정치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뭐 다스베이다 뭐 가장 민주진영에서 많은 동접자가 20만 명씩 보니까 여기 뭐 이렇게 가서 뭐 막 그냥 같이 이재명과 조국을 하나의 어떤 저걸로 묶어서 자꾸 이제 그 지지자들을 하나인 것으로 자꾸 묶는 시도를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불편한데 그 불편함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조국, 김어준, 그 다음에 김민웅이잖아요. 근데 추미애는 최근에 이 국회의장 행보, 이 국회의원이 당선된 다음에 국회의장 행보를 하는 데 있어갖고 그 세 가지의 이 민주당의 찐 이재명 지금 지지자들이 뭔가 지금 되게 불편해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를 지금 본인이 이제 여기서 뭔가 저는 이제는 좀 이제 그냥 뭐 정리를 하고서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가 지금 많은 뭐 저쪽 뭐 록봉기 등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이재명을 배신을 때린다라는 그런 가설에는 조금도 동의하지 않아요. 조금도 동의하지 않고 뭐 조국혁신당을 무슨 뭐 추미애가 뭐 입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설에도 조금도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뭐냐면,
국회의장은 이번 당선인들이 뽑잖아요. 근데 당선인들의 기류를 제가 좀 봤을 때 많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네, 많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누구를 찍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만나는, 제가 아는 모든 뭐 당선인들에게 아유 국회의장 누구 뽑을까요? 그래서 하면 뭐 웬만하면 추미애를 뽑아주세요라고 저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름 열심히 지금 선거 운동 비슷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추미애라는 정치인이 너무 독불 장군의 이미지가 강해요 지금 당선인들한테. 네, 쓴소리지만 좀 이 이야기는 누군가 좀 그 추미애 지금 당선인에게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불 장군의 이미지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됐을 때 도리어 더 어떤 이 국회의원들을 다 무시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제가 편견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추미애는 지금 그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요. 21대 때. 그러면 지난 21대 때에 들어온 초선들은 추미애라는 어떤 그런 의원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가 갖고 있는 지금 독불 장군의 이미지는 친문 정치인, 친이낙연, 그러니까 뭐 친이스트플라이 그 진영에서 만들어낸 무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그 21대 때 들어온 대다수 초선들은 그때 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낙연을 후견인 삼아 들어온, 이재명이 하나도 힘이 없을 때 이낙연을 후견인 삼아 들어와서 그쪽에 어떠한 주류 문파 속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는 추미애가 독불 장군이다라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아직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현재는 이 추미애라는 사람이 지금 이 독불 장군의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 대표가 추미애의 진가를 계속 믿어주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남에 이렇게 전략 공천도 주고, 그 다음에 열심히 가서 또 지금 선거운동 유세하는 것도 도와줬잖아요. 응? 근데 사실은 승리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했잖아요. 되게 아슬아슬하게. 좀 이렇게 되게 월등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1100표 차이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겨갖고, 이건 굉장히 많이 좀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어떤 지명도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정치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력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목소리 큰 저 같은 사람들, 강성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추미애를 연호해갖고서 공천도 받고,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고, 또 그 이전부터 이제 국회의장이 돼갖고서 박병석이나 어떤 뭐 김진표와 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제가 쭉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뭐 이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독불 장군 이미지를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플러스, 아까 뭐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김어준과의 관계, 그 다음에 김민훈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지지자들까지도 조금 이걸 그렇게 이제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건 추미애 당선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한 번쯤 이제는 돌아봐야 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 법무부 장관을, 그러니까 탄핵 정부부터, 박근혜 탄핵 정부부터 시작했고 쭉 지금의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해서 지난 경선에 나가서 열심히 이낙연이랑 싸우고 이번에 당선되어 오는 과정까지 해서 그렇게 이 찐 민주당원들, 찐 이재명 지지자들은 같이 이제 이재명만큼이나 추미애를 되게 아끼고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추미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독불 장군이라는 편견, 그 다음에 뭐 22대는 당연히 모를 거 아니에요. 22대 새로운 당선인들은. 그러면 대다수 지금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민주당에 합하면 뭐 100몇십 명 될 텐데, 그게. 이거를 지금 여기 있는 지지자들이 뭐 추미애 외쳐갖고서 하기에는, 여기 이 여의도 담벼락 밖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여의도 안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에 더 윤석열 이렇게 키우는데 그 추미애 때문이래 뭐 이런 얘기가 들리면 헷갈리지 않겠어요? 헷갈리지?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지금 현 단계에서 추미애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이게 나오네, 풍선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의 독불 장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각각의 지금의 당선자들에게 본인이 스킨십을 시도해야 돼요. 스킨십을. 장아리라는 책을 국회의원들이 다 읽어본 사람이 몇 사람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걸 다 완독을 한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저니까 완독을 하지, 솔직히. 그쵸? 그러니까는 이게 진정성과 독불 장군은 한 끗 차이예요.
진정성 있는 정치인, 그렇게 되게 이렇게 이제 의지가 강하고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고 어떤 무슨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것과 그냥 난 남의 말을 절대 안 들어. 나는 그냥 오로지 그냥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아. 이거는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진짜 한 끗 차이.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추미애 당선인이 누구보다 개혁적이고 누구보다 헌신하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그래서 국회의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그냥 확실하게 지금 그렇게 지지하는 일개 뭐 그냥 유튜버지만, 지금 그 같은 여의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추미애를 찍는 게 추미애를 찍어야지 뭔가 여기 이 민주당원들한테 혼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문자 폭탄 안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독불장군이라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지금 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이제 한 열흘 남았잖아요. 그 의원들 개개인이 다 이제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전화해서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거를 밝혀야 돼요. 그냥 알아서 내가 육선이나 되고 내가 짬밥이 이 정도인데 그냥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참모들께서 주장관의 참모들이 지금 현실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웅, 김어준 방송, 지금 여타 다른 방송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솔직히 뉴탐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추 장관께서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이게 본인에 대한 어떤 이 대중들의 이제 이렇게 판단이 좀 바뀌어가는 거를 완전하게 지금 이 미세한 기류를 지금 전혀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런 눈치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스킨십을 하세요. 당선자들 170명의 당선자들에게 가능하다면 개별 전화 한 통씩 다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이제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런 사람 아니고 내가 윤석열을 키운 게 아니라 그때 등등등 하면서 본인이 장아리 책 하나 저기 170권 그렇게 하나 구매해서 사인해갖고 하나하나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이렇게 좀 알아달라.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국회의장이 되면은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나 독불장군으로 가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는 이 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거지. 이렇게 본인의 잘못된 어떤 더 씌워진 거를 해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첫 번째 제가 추미애 당선자께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건 그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 아까 특히나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였다라는 거는 한 번쯤 이제 어나운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마치 지금 국회의장이 조국 혁신당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드는 거에 지금 국회의장이 관심을 갖고 뭔가 움직일지도 모른다라는, 이게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 한 거가 이렇게 이게 화제가 될 이유가 아니고, 그냥 모든 건 다 이게 무슨 관련된 어떤 국회의원들의 법안에 의해서 절차대로 진행되는 걸 나 혼자 무슨 그걸 하느니 마느니 그게 되는 거냐 정도의 언급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젠 필요한 시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웅 목사와는 제 생각에는 별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원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원내에 있을 때 아무도 개파도 없이 혼자서 독고다이를 싸우고 있을 때야 이제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 외부의 단체가 거기서 어떤 마이크를 줬기 때문에 연설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움직였다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도 계속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요. 그 다음에 김어준 방송 이제 2번 나갔으니까 그만 나가시고, 지금 타방송 약속돼 있는 거 지금 펑크 내시고 있는데, 타방송 펑크는 김어준 방송은 나가고 타방송은 펑크내나? 라는 오해를 하지 않겠어요 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김어준 방송만 거기 쪽수가 많으니까 그냥 무슨 그렇게 김어준한테, 그 추미애의 장점은 김어준한테 굽신거리지 않는 건데, 지금 그쪽에만 또 너무 그렇게 또 막 사람 많다고 그러면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냥 또 이낙연이랑 다를 게 없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전혀 그러시지 않은 분이 왜 스스로 그렇게 오해를 받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지금 김어준 방송은 조국 방송이다라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초선들은 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정청래처럼 사실상의 정치적인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걸 분리해서 나가야죠. 초선들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게 나갈 수 있어요. 그냥 본인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담아줄 수 있는 빅 스피커가 있으면 가서 얘기해야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데는 좀 그 나갈 때와 안 나갈 때는 좀 가려서 좀 하셔야죠. 하셔야죠. 추미애 장관의 지금 이렇게 이 보좌관들께서 뭐 이렇게 이제 그때 그 너무 이제 그 법무부 장관 때 싸우는 전국에서 옆에 붙어있던 분들이라 지금 이렇게 이런 여의도와 이 지지자들의 풍문을 너무 지금 판단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는 한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국회의장 가도에 지장이 없는데 그거를 그냥 뭉개버리고 간다고 하면은 글쎄요 뭔가 좀 찜찜한 마음이 계속 들 것 같아요. 사람들은 찜찜함. 예. 설마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김 작가도 같은 뭐 저쪽 뭐 록봉기와 같은 류로 취급을 하진 않겠죠. 예. 그러면 전 정말 마상을 입을 것 같고요, 진짜로. 예? 마상을 입을 것 같고요. 그러면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중요한 상황. 제가 봤을 때 추미애가 지금 인터뷰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사람이에요. 김용민. 이번에 됐죠, 이제. 이번에 그 원내 지도부에 들어갔죠. 자, 조국당의 검찰 개혁에 한계가 있다. 민주당이 선명성이나 속도 면에서 앞선다. 정의당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된다. 공조는 환영하지만 합당은 불확실성이 크다. 아우, 얼마나 선명해요. 이게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워딩이에요. 이게 지금. 이 재선에 김용민도 이 정도의, 물론 저는 김용민은 뭐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정무적인 판단을 갖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을 얘기하는 캐릭이에요. 김용민은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 김용민은 뭐 친명계라고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정말 이 지지자들, 유권자들, 국민들을 보고서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을 얘기하는 캐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더 돋보입니까? 이번에 이제 무슨 뭐 원내 이제 지도부의 그 정책 수석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김용민도 이번 그 재선 때 지금 같은 모습 보여주면 이제 3선 때쯤 가면 정말 아주 거물 정치인 될 거예요, 진짜로. 응? 딱 우리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자, 이재명, 추미애, 그다음에 김용민의 어떤 가장 큰 강점은 그냥 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이 유권자, 당원, 지지자들이 이제 이렇게 바라는 어떤 선명한 개혁 노선을 가져왔던 거예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옳은 길을 다 왔기 때문에 지금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예. 자, 그 노선이 지금 이 지지자들의 시선과 뭐 이제 추미애 당선인의 시선이 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다른 건지 아니면 뭐 제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 이렇게 뭐 그냥 뭔가 이렇게 추미애를 음해하고자 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꼬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뭐 이제 후자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여하튼 이게 지금 필요 이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정치적으로 정리를 하셔야죠. 정치 뭐 한두 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덕불 장군 이미지는 예전부터 있으셨어요, 그건요. 본인이 아시겠지만. 근데 그걸 지금까지는 잘 이겨내서 온 거예요, 다. 워낙 그 힘든 싸움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되는데, 국회의장이 만약에 독불 장관이 돼서, 그럼 이재명이랑 다투네가 돼버리면,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저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추락하는 길을 가고 있다고 봐요. 지금 경기도를 반으로 쪼개는 거를, 그 다음에 무슨 뭐 25만원 상생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명의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는 누군가 이제 거기도 뭐 정치 컨설턴트들이 붙은 거예요, 선수들이. 그래서 이제 이재명과 같이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전혀 민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동연이 거의 뭐 이제 이 다음번에 이거 뭐 경기도지사 재선이나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이제 의심을 하는 지경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면 너무 본인 정치를 지금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막 지금 이제 한마디로 나대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어요. 지금 똥볼을 차고 있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까
추미애 국회의장이 만약에 국회의장 뭐 의전 서열 2위인데 뭐 이걸 사실은 의전 서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보다 훨씬 높아요. 대통령 바로 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뭔가 이 당대표에 대한 존중과 리스펙이 없이 그냥 독단으로 갈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자꾸 이제 몰아가는, 여기에 특히나 가장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 이거 뭐야 뭐 민주당이 아니라 뭐 같은 뭐 조국당이야 같이 뭐 김민당이랑 이렇게 이제 김민웅이랑 이렇게 지금 오해가 점점 알게 모르게 지금 퍼져가고 있고, 이건 뭐 저 같은 그냥 이 오리지널 이 추미애 지지자가 열심히 지금 이거를 디펜스를 해도 한계가 있으니 본인 스스로 적당한 어나운스를 좀 해주셔갖고 이제 조기에 좀 진언을 해달라, 조기에 진언을 해달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 조선 그러니까 뭐 이 김영미처럼 이 정도 얘기도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딱 요 정도. 조국 혁신당 뭐 교섭단체 이거 무슨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 이렇게 뭐 그냥 심하게 이렇게 무슨 뭐 이게 화제가 되는 줄 몰랐다. 내가 좀 바빠갖고. 그리고 나 독불장군 아니다라고 이제 거기 의원들 170명한테 개별 전화 통화 한 통씩 다 하고 장아리 사인해갖고 한 권씩 다 선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지금의 이 시끌벅적한 어떤 그런 어그로가 다 그렇게 이제 잠재워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